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아침에 부럼들 다 깨무셨나요? 오늘이 정월 대보름인데요. 대보름이나 추석에 뜨는 보름달 유난히 더 동그랗고 커 보이잖아요.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 달의 공전궤도 때문에 착시가 생겨서 더 커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심리학자가 아주 재밌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대보름 보름달이 크다고 느끼는 건요. 달을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달을 감상하다 보면 유독이 달이 더 크고 둥글게 느껴지는 겁니다. 역시 무슨 일이든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오늘 날씨가 대체로 맑아서 보름달 보기에 아주 무난할 거라고 하는데요. 달 보면서 소원도 빌고 복잡한 생각도 말끔하게 풀어보는 목요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은요. Fly Me to the Moon. (3월 5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이번 대보름달은요. 1년 중에 가장 작은 미니문이 뜰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날은 맑아서 달이 아주 잘 보일 거라니까 오랜만에 좀 가족들 손잡고 남편 손잡고 달 구경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 가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음력 정월 보름날 아침에 까먹는 견과류를 뭐라고 부를까요? 너무 쉽습니다. 오늘 아침 못 드신 분들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다 깨무셨을 텐데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그리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바스카스트의 선택의 조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목요일 소행성 함께합니다. 부부간의 성문제 또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노약 자석을 양보해주면 기분이 나쁘다? 알뜰폰, 효도폰 아직 사고 싶지 않다? 도시보다 조용한 시골이 좋다? 아직 쌀 한 가마니는 거뜬하게 들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이 익숙하다. 모두 여러분의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전성기 오늘 평일 오전 10시에 찾아갑니다.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 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 부부입니다.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백혜경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동우 원장님. 네. 내더위 사가세요. 오늘 보름이라 아유 잘 팔았네요. 지난주 첫 방송 하고요. 네. 저희한테 두 분이 해주시는 코너 굉장히 획기적이었다. 많은 얘기 있으셨거든요. 네. 두 분 주변 반응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첫 번째는 YTN 라디오를 상당히 많은 애청자들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네. 이게 아마 시사와 교양을 한꺼번에 가져가니까 참 많은 분들이 애청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양 있는 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네, 교양분들에게 성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네. 들으신 분 계시대요? 저희 환자분들이 이제 들으신 분이 계신데, 네. 약간 이제 평소에 비해서 원장님, 방송이랑 좀 점잖으시던데요. 이런 반응도. 그래서 조금, 약간 더 길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조금 약간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이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성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 선구자적 입장에서 하시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 연구소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인 분들이고요. 그럼요. 라디오 청취자분들은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주저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죠? 네, 사실 성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제 힘들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이제 사실 이런 고민은 나만 있는 것 같은데 하시는데 듣는 치료자 입장에서 저희 들어보면 참 비슷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제 혹시 좀 알아채지 않을까, 나인 줄 알지 않을까 하시는데. 남편이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생각.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이제 너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고민 안 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고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 생방송 중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 드려서 저희가 또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5125님인데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이거는 케겔 운동 있잖아요.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진짜인가요? 이런 질문해 오셨네요. 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진짜고요. 특히 여성의 성기능 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사실 케겔 운동이 이 케겔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의사 이름이에요. 닥터 케겔. 그래요? 이분이 원래 요실금 치료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데 이 환자들이 자꾸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제 선생님 뭐 요실금도 많이 좋아졌는데 남편이 너무 이제 좋아한다. 또 선생님 뭐 이전보다 성생활 훨씬 즐거워졌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해 보고 실제로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럼요. 네네.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케겔 운동의 기본 목표는 골반 근육이에요. 골반 근육은 우리 꼬리뼈에서 앞쪽 치골까지 이렇게 팔자로 마치 그 현수교 다리처럼 꼬여 있거든요. 이 근육 사이의 틈이 이제 여성의 생식기죠. 그래서 이 근육이 잘 받쳐줘야 되는데 이 근육이 부실해지면 문제가 되고요.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이제 케겔 운동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한국의 방법들이 조금 잘 못 알려져 있어서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죠. 정확한 방법 있습니까? 정확한 방법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의 근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쉽게 하는 방법은요. 대변을 보시다가 왜 우리가 잘라야 될 때가 있잖아요. 빨리 나가야 될 때. 아니, 잘라야 될 때. 그래서 자르실 때 힘을 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들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첫 번째 어느 근육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소변을 보시다가 계속 이렇게 끊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도에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방광 요도에. 그렇게 인터넷에는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잘못된 거고, 굉장히 짧은 시간 우리가 조였다 풀었다 이것보다는 아이소메트릭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10초 정도 버티셔야 돼요. 버티기. 10초. 근육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아이소메트릭이라는 운동의 의미는 아닌데 버티는 게 중요하죠. 근육이 살려면. 그래서 10초 조이고 10초 풀면 20초가 걸리잖아요. 요거를 한 20분 정도. 20분? 그럼 1분에 3번의 세션을 하는 거, 3번의 움직임을 하는 거니까. 한 20분이면 대략 60회 정도.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하면 가장 좋고. 힘들면 1번 정도라도 그렇게 해준 게 좋죠. 저희 부부는요. 식당에서 특히 예전에 식사가 빨리 안 나오면 우리 한국분들 막 화내잖아요. 빨리 안 나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죠. 어떻게 하냐면 원칙을. 식당에서 식사가 늦게 나오면. 요건 하느님이 저희에게 케겔 운동 주는 거다. 왜냐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 운동 20분씩 40분씩 한다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건강해질 거고 근육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3160님.
결혼한 지 10년 된 주부입니다. 3, 4년 전부터 남편과의 부부관계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여자로 못 느끼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여전히 사랑하지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욕구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보양식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보양식이 도움이 될까요? 네. 피곤하다. 제가 사실은 좋은 질문인데 참 제가 안타까워하는 질문이에요. 네. 한국이 예전 같은 최빈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영양 실조 때문에 성기능이나 건강에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없죠. 그렇죠. 오히려 저희는 성기능상 가장 안 좋은 남성의 형태를 비만. 복부 비만이죠. 특히 비만 중에서 복부 비만. 이 비만하게 되면 혈관에도 안 좋지만 특히 남성 호르몬이 차단돼요. 아, 그래요? 생산이 줄면서 이제 갱년기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예전에 조선시대 이렇게 우리가 너무 못 살던 시대 보릿고개 시절에는 잘 먹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뭐 좀 먹으면 좀 기운이 난다 이랬지만 요즘은 그 반대죠. 네.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부인이 해주는 약 먹지 말라고. 그런 남자분들이. 진짜 약도 타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약을 해줄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피곤을 풀어줘야 되겠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해서 이 경우는 남성의 성욕자 내지 성기피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렇다. 이것도 피로도 성욕자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신체적으로는 남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 있을 때 호르몬 문제의 경우 지금 결혼한 지 10년 차니까 글쎄요. 남성이 40대 중후반 이후로 이제 많이 오는 남성 갱년기에 접어들고 있을 가능성. 그러면 남성 호르몬의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남성의 경우 또 뭐 그 다른 뭐 어떤 발기 쪽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성욕자가 따라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신체적으로 지금 이분처럼 이제 피곤한 경우,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본인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부부관계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남성의 성욕자는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그냥 일괄적으로 보양식을 해준다, 뭐 운동을 한다 이게 아니고 이분이 왜 남성의 성욕이 떨어졌는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고쳐줘야죠. 네. 그렇죠. 제가 방송 초반이니까 아직 모르신 분이 계실까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제 와이프잖아요. 백 선생은 제 와이프거든요. 그렇죠. 부부 심리학 박사 이루입니다. 네. 참고로 백 선생은 저한테 그런 거 안 해줘요. 그만큼 약이요? 네, 제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비교적 이 분야를 배운 의사들이잖아요. 근데 안 해준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필요 없다. 다만 굳이 이제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그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제가 가장 중시하고 권고하는 음식은 굴하고요. 굴? 그리고 굴은 여자한테 좋다 그러던데. 쌍방에 좋아요. 아, 그래요? 이게 굴에 들어있는 아연이라는 물질이 바로 호르몬 생산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촉매작용을 하는 요소이죠. 그래서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굴. 나폴레옹이 굴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마 가사노바든 이렇게 성과 관련된 주요 인물, 역사 속의 인물 보면 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도 보면 그 생굴을 이렇게 먹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워싱턴에 학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시푸드 레스토랑 가지고 그래도 멀리 왔으니까 제일 비싼 걸 먹어보자. 해서 뭐 오이스터 굴과 관련된 어떤 메뉴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요리가 돼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생굴이에요. 쟁반에 담겨서. 근데 우리 한국은 굴이 싸잖아요. 그렇죠. 혜택받은 민족이라니까요. 근데 굴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또 약간 느끼하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굴을 굴무침 좋습니다 오늘. 굴튀김이든 하여튼 굴이 좋고요. 두 번째가 하여튼 마늘과 관련된 음식. 마늘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홍익 인간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당근살이 좋아하죠. 마늘에 들어있는 셀레늄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전립선에 효과적인 토마토는 정말 남성이 중요한 음식이죠. 토마토요. 몸에 좋은 것들이 뭐 남성의 몸에도 당연하죠. 좋군요. 아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분이 피곤한 것이 왜 피곤한지를 먼저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피곤한데 부인이 옆에서 나 좀 사랑해줘 이것도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텐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피곤한 거보다 이제 남편이 왜 성욕이 떨어졌는지 거기 이제 뭐 육체적인 피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체 상태가
상태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만성 질환이나 모르고 있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우울하신 분들이 피곤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주로 그렇죠. 네, 의욕이 없고 뭐 몸이 천근만근이다 이런 얘기,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성욕질환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을 찾아봐야죠. 예. 네. 근데 가끔 백 선생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저희가 이견도 있어요. 이견이 뭐냐면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게 백 선생 말이 맞고요. 네. 반대로 이 남자들이 좀 스스로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하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관계하기 싫을 때 피곤하다는 거짓말을 좀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닌지 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뭔가 성이 다른 쪽에서 네.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는 건 아닌지 좀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 분석을 확실히 먼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말씀드릴게요. 강동우 백혜견 원장님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성이야기입니다.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아내분들, 남편분들 문자나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771-0945,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저희와 연결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 전에요.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기술자들. 다들 웃으세요. 이 제목만 얘기하면. 자, 어떤 기술일지 지난주에 아주 정확한 말씀 한 말. 네. 근육이다. 네. 예. 힘보다는 근육이다 하셨는데요. 네. 네. 오늘은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기술. 어떤 네. 기술이? 오늘은 크기보다 시간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남성들이 네. 자꾸 이 크기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는데 네. 제가 미국 연수할 때 거의 1년에 1,000몇백 명씩 그 다인종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남성 성기를 이렇게 진료해 왔단 말이죠. 네, 네. 진찰해 왔는데 네. 한국 분들 그렇게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예,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없고요. 자꾸 크게 관심이 들어서 학대나 이런 걸 시키는데 그건 의미 없고 네. 지금 또 시간이라는 얘기하니까 시간을 오래 끌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네. 이제 네. 반대로 얘기하면 조루를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의사들이 남자가 많잖아요. 많은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여성이 또 행복하고 성생활이 즐거울까. 예. 수많은 연구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결론 난 거는요. 사실은 실제 성의 시간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이 시간이 있었어요. 남자들에게는 전이란? 귀찮잖아요. 부부로 갈수록 귀찮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대략 21분 정도의 시간이 나왔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부부에 비해서 전의 시간이 근데 사실 부부가 같이 하는 거니까 나누면 10분 정도죠. 1인당. 또 그걸 또 아내 입장에서 네. 전이는 완전히 남자가 네. 해야 되는 일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군요. 쌍방의 일인데. 쌍방의 일이다. 한국 분들은 오히려 여성이 남성에게는 좀 더 희생적이고 그래요? 남자도 귀찮아하시죠. 아까 피로해서 이런 것도 관련되는데. 예. 아무튼 21분 정도의 부부하고 5분 정도의 부부를 비교해 봤더니 네. 거의 성적 만족도가 3배나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킨제 연구소의 아주 유명한 연구 논문이죠. 네. 네. 지금 크기보다 시간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요. 남편을 사로잡는 아내의 기술. 백혜경 원장님? 네. 네. 사실 저는 오늘 케겔 운동을 이제 기술로 가르쳐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네. 이미 앞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케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남편을 사로잡는 기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고요. 네. 거기다 또 다른 기술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스킨십의 기술. 스킨십 기술. 네, 스킨십의 기술. 그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스킨십의 기술이라는 네. 거는 네. 많은 꼭 스킨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특정 기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꼭 성적인 게 아니라도 손을 잡고 있는 거라도 이게 왜냐하면 스킨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요? 네, 옥시토신은 이제 여성이 출산을 할 때 또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인데 애착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애착 호르몬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성의 근원이 되는. 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이제 그 남녀 간의 사랑하는 사람 간의 어떤 대화나 네. 스킨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옥시토신이 나오면 네. 내가 아내에게 남편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또 나에게 애착, 애정이 생겨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스킨십을 뭐 꼭 성적인 거가 아니라도 평소에 손을 잡거나 안거나 안마를 하거나 발 마사지를 하거나 이런 식의 스킨십이 피로도 풀어주고 아까 피곤한 남편 피로도 풀어주고 서로 애정도 생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애착이 또 성욕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네. 정적인 만족감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스킨십을 많이 하라. 네, 이게 제가 알려드리는 오늘의 기술입니다. 네. 오늘 기술자들 정말 아주 좋은 팁들 받았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소행성은요. 강동우 백혜경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은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목요일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이야기 줄여서 소행성입니다.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 강동우 백혜경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자도 많이 오고 있고요.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한번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두 원장님들 나와 계십니다. 어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 반갑습니다. 있으세요? 이게 제 아내가 지난해에 방광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몇 번 병원 치료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러 조언을 들었었는데 약국이나 이게 마트 같은 곳에서 파는 질세정제로 뒷물을 자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질 속에 있는 몸에 좋은 균까지 없어지니까 깨끗한 물로 이제 겉만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씻어주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랄까 아쉬움이랄까 이게 치료가 다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부부관계를 갖게 되면은 아내가 이 오럴 섹스를 좀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생상이랄까 뭐 본인이나 저나 세균에 오염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창 20, 30대도 아니고 50대 중반이면 부부간에 좀 색다른 자극이랄까 뭐 이런 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도 좀 있다라는 거죠.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제 부부간의 사랑이 좀 더 돈독해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전화를 주신 그 선생님의 말씀이나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렇게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더 많거든요. 아내가 몇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얘기들을. 아주 바람직한 태도세요. 감사합니다. 훌륭하세요. 훌륭한데 첫 번째 하나씩 적어 드릴게요. 방광염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방광염을 치료할 때 그 아내의 질염이나 이런 문제를 생식기 감염을 같이 치료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부부기 때문에 선생님 쪽의 문제가 같이 있는 건 아닌지 혹시 검사를 받으셨나요? 예전에 아내가 이게 한 2년 정도 토울로 뭐 그렇지는 않지만 같이 그 검사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다행인데요. 그 보통은 이제 가벼운 균이 아니고 조금 가벼운 검사, 일반적인 검사, 소변 검사에서 안 나오는 균들이 있어요. 그럼 아주 나쁜 뭐 그런 성병균 이런 게 아니고라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염증이 반복될 때는 부부가 동시 검사를 해서 동시 치료가 중요하고요. 네네. 예, 두 번째 만약에 이제 쌤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얘기를 드리자면요. 네. 그 질세정이라고 하는 정확한 뒷물이라고 한번 말씀도 하죠. 이 질세정은 원래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귀국하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한 장본인이죠. 제일 많이 이제 이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 건 좋은데 무슨 뜻이냐면 질세정이라는 거는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 얘기대로 질 내부를 세정한 건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질 세정제가 약국이나 이제 편의점에 있는데 이걸 사서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하도 그런 근데 굉장히 좋은데 질 내부를 세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질 외부는 세정은 해도 돼요. 다시 말해서 내부에는 많은 유산균이 있거든요, 선생님. 이 대장에도 유산균이 있어서 소화를 돕듯이 질 속에 있는 유산균이 질 내부를 외부로부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데 하면 이 유산균의 어떤 방어력이 떨어지게 되고 유산균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산부인과 학회는 아예 공식적으로 절대 질 세정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 청결제라고 하는 질 세정제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리죠, 지금도. 그건 내부를 씻지 말라는 얘기를 해서 온 건데, 그건 왜 팔리느냐면 외부는 부부의 청결이나 에티켓상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내분에게 하실 말씀은 그 외부 성기를 씻는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너무 매일 이제 균이 있고 이러면 약간 겁이 나기 때문에 강박적으로 쓰세요. 그럴 필요는 없고 주에 뭐 두세 번, 특히 이제 그 샤워 동행 전에는 서로 약간 청결 문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청결 문제를 관리할 때는 여성 청결제를 가볍게 질 외부만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제발 한국 남성들도 그 비누 샤워 정도로는 에티켓이 덜 되니까요. 한국 남성들도 같이 쓰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생각하셨던 거하고 반대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위험한 건지 걱정인데 오히려 쓰시는 게 낫습니다. 쓰시는 게 나은데 다만 내부를 씻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또 반복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전문적인 곳에서 두 분을 동시에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염증에 대해서는. 덧붙이자면 이제 질 내부 안쪽이 아니고 소음순 바깥쪽 이쪽을 이제 그쪽 부위에 사실은 이제 어떤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 바깥쪽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이 아니면 사실 크게 상관이니까 그 정도로 가볍게 쓰는 정도는 괜찮으세요. 저는 우리 보내주신 전화 청취자분은 아내가 좀 이런 부담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염증이 있으면요. 아니 남편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요. 특히 염증 같은 게 이런 게 있으면 더더욱 내가 뭔가 불결하거나 냄새가 날 거란 여성들의 스스로의 거부감도 좀 생겨. 남편이 남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힘들지 않을까. 이게 기본적이고 이 모든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성적으로 소극적이죠. 그래서 이게 염증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부 기피 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 MC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원적으로 아내분이 그 조금 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부담감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비교적 지금 워낙 지낸 태도가 좋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대화적인 문제는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더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이제 방광염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시는 경우는 이제 한 가지 팁이 관계를 하시기 전에 배뇨하시는 습관. 평소에 물을 많이 드시고요. 물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들여서 자꾸 이제 씻어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고 또 특히나 성관계 하기 직전, 그다음에 직후에 배뇨, 화장실 다녀오시는 습관이 방광염이 자꾸 재발되는 걸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제가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좋은 정보라고 하는 건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 혹시 요실금 있으세요? 약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중년하다 요실금이 좀 오거나 호르몬이 떨어져서 이제 조직이 약해지는데 쉽게 말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요도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요실금까지 있을 정도로 근육이 약해지면 방어벽이 뚫리기 때문에 방광까지 균이 더 잘 들어가죠. 그래서 네. 지금 아까 방송 초반에도 얘기했던 거 케겔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같이 해주는 게 염증을 잡는 것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또 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남편분께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 김포시 북변동에 사는 김용호입니다. 네. 직장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말에만 집을 가는데요. 네. 혼자 한 1년 있다 보니까 네네. 집에 갈 때 약간 불편함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옆에 와도 좀 뭐랄까 좀 짜증난다 할까요? 예. 그래가지고 그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이 나오고. 네. 이제 이 와이프 말로는 제가 좀 너무 무뚝뚝하대요. 근데 여자들은 좀 그렇게 살갑게 좀 해는 남자를 좋아하는 모양인데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성격상 너무 또 무뚝뚝하고.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와이프하고 이게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나. 걱정도 되고요. 네. 또 이거 방법이라든지 또 제가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어떻게 해야지만이 좀 원만한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네. 남은 평생 좀 편하게 좀 살 수 있나 해서. 네네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중요한 네. 말씀이고, 지금 주말 부부로 지금 지내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1년이 되셨죠.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고요. 네. 사실은 그 주말 부부가 사실 부득이한 상황, 뭐 어떤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쵸. 상황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내실 텐데, 사실 부부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 이제 두 분이 따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지금 이미 느끼고 계시지만 혼자 있는 게 좀 편하시고 옆에 오면 왠지 어색하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말 부부시니까 주말에는 그래도 같이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네, 주말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시는 게 좋고, 앞서 제가 가르쳐드린 기술, 네, 스킨십 기술 있죠. 스킨십. 스킨십을 하시는 게 이제 스킨십을 하라고 하면 자꾸 너무 약간 이제 노골적인 것부터 바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손을 잡는다든지 가볍게 포옹하시거나 뭐 안마를 한다든지. 안마 좋네요. 아내가 이게 집안일하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오랜만에 뭐 만났는데 서로 이제 안마를 해주거나 당신 고생이 많다든지 이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안마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네네. 네. 와이프가 좀 그렇게 좀 장난을 좀 심해요. 그러니까 막 손으로 네. 이렇게 내 막 그 가슴 같은 거 만지고 막 네네. 엉덩이 만지고 이런 거는, 근데 저는 그게 싫거든요. 근데 여자들 다 그런가요? 아니, 애정 표현을. 그렇죠. 이제 아내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남편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약간 서툴게 표현하시는 거죠. 서툴게. 그러니까 관심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은데 이 말은 못 하겠고 하니까 자꾸 이게 찝쩍찝쩍 하는 거죠. 애교 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김 선생님 아내께서. 문제가 있네요. 그 선생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사모님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애교를. 예, 저희 백 선생은요, 경상도 출신이라서 굉장히 무뚝뚝해요. 애교가 없거든요. 제가 선생님 굉장히 행복한 편이시라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 50 넘었는데도 행복하고. 예, 다만 이제 저는 조금 약간 우리 백 선생님하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점은요. 쌤이 왜 젊었을 때는 그래도 그런 상대방의 애교나 이런 접근에 되게 이렇게 신나거나 적극적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즐겁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45세,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약간의 갱년기가 와요. 남성 갱년기. 갱년기가 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부관계를 해도 약간 뭔가 만족도도 떨어지고 또 내가 예전같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해서 나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아내가 기대하는 만큼 만족을 못 줄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위축되고 뭔가 자신 없어지고 귀찮고 이런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또 백 선생님처럼 두 분의 스킨십도 좀 늘리고 같이 있는 시간, 저는 산책도 권유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병원을 가셔서 남성 호르몬 검사 이런 걸 조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대요.
부부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남자분들은 항상 자신이 20대의 그 남성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 오히려 이렇게 더 멀리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되니까. 그럼요. 예. 그런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죠. 네. 호르몬 검사를 받는 것 그런 것도 참 좋은 도움이 될 팁인 것 같습니다. 아내분께서 굉장히요 아주 애교 있으시고 적극적이시니까 그냥 따라주시면 어떨까요? 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주말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예. 부부에게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인생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이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뭐 다른 예외가 있다 해도 부부에게 각방, 별거, 주말 부부, 기러기 부부는요. 확률적으로 부부가 멀어질 수 있는 중요한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예, 가능하면 이제 함께 지내시는 방법을 조금 계획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9875번님, 케겔 운동 할 경우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50대입니다. 네, 호흡은 사실 상관이 없고요. 네. 호흡에는 신경 쓰지 말고 케겔 운동은 아까 핵심이 조이고 10초. 예, 풀고 편안하게 10초, 그러니까 그 괄약근을 조이고 10초 동안 최대한 버티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운동의 핵심이고요. 네. 그게 10초가 초기에는 참 잘 안 돼요. 그러면 5초 정도, 5초나 한 3초라도 버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호흡은 상관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쉬운 말로 가벼운 심호흡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고요. 네. 다만 배 처음에는 이제 항문을 조이려다 보니 그 복부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네. 배에 힘이 안 들어가면서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6739님, 40대 중반인데 술을 과하게 먹는 날은 발기가 되지 않습니다. 술이 남성 성기능에 영향을 끼치나요? 독약입니다. 네, 술을 드시면 발기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추신경을 이제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발기력을 떨어뜨리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오래 드시는 것도 남성 호르몬 떨어뜨리고 혈관 기능도 저하시켜서 남성의 성기능이 안 좋고요. 예, 물론 가볍게 술 먹는 거는 뭐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데 이게 반복되고 만성적으로 내가 성기능에 문제가 올 정도로 이미 약간 좀 적신호가 켜졌어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알코올 중독자 중에서 성기능이 좋거나 부부 사이가 원만한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술은 자꾸 간만 생각하는데 저 같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술은 오히려 고안의 독약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성기와 고안의 독약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남성 호르몬 저하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술은 가급적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해무익이에요. 알겠습니다. 소행성.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점점 질문의 강도가 세지는 것 같죠? 두 분 어떠셨어요? 예. 네. 자, 이제 50대들의 그 고민 사연 많이 들어봤는데요. 나머지 저희가 해결 못 해드린 사연들은요. 홈페이지나 다음 주에 소행성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청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피곤한 채로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있으면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습관적으로 졸다가 목 디스크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고개를 아예 숙이고 졸 때는 경추가 받는 하중과 그 스트레스가 심각해서요. 목 디스크에 걸린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밀려오는 잠을 참을 수가 없다면 머리를 오히려 뒤로 기대거나 젖혀서 옆 유리창이라도 기대고 자는 게 낫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늘 전성기 퀴즈 음력 정월 보름날 아침에 까먹는 견과류 뭐라고 부를까요? 너무 쉬웠죠? 정답은 부럼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3797님, 5563님, 7035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졸음도 깨고 부럼도 깨고 나른한 마음도 깨는 신나는 노래입니다. 김부자의 달타령.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